전국의 게임 덕후들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겜덕비상 제322화. 이 대검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파판 7 CC 리유니온 편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한이 와서 힘든 오늘 진행을 맡은 노움이고요. 제 옆에는 우리 아제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행 가기 전에 몸 관리하려고 하는 아제트입니다. 아, 그렇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떠나시는 거죠?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는데. 아, 일주일 남았네요. 네, 근데 요즘 우리가 하도 많이 아프잖아. 아, 그러니까요. 아. 또 아플까봐 이거 진짜. 아, 이젠 걱정돼요, 진짜. 지금 노미님도 오늘 몸살이 와가지고. 어제 왔어요. 지금 많이. 어제. 그러니까요. 어제 아파서 힘든데. 이게 사실 젊을 때는 몸살 나거나 뭐 감기 오거나 이러면 그냥 따뜻한 꿀물 한 잔 마시고 한숨 푹 자면 쌍화차 그 약국에서 파는 그 500원짜리 1000원짜리 쌍화탕 싼 거 있잖아. 쌍화탕 그거 싼 거 하나만 먹고 광동 쌍화탕 하나에 바이엘 아스피린 하나리면은 모든 감기가 다 하루만 자고 나면 다 낫는 그런 그렇지. 시절도 있었죠. 맞아요. 20대만 해도 그랬는데 요즘은 요즘은 30대도 그랬어 나는. 요즘은 안 나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제가 퇴근하고 와서 갑자기 오한이 와가지고 그냥 두꺼운 옷 입고 그리고 이불 속에 그냥 들어가서 잤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 추워지니까 뭐가 있냐면 계속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잠을 못 자. 그래갖고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게 힘든데 그러다가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분이 부족하니까 또 계속 꿀물을 계속 먹었거든요. 그게 반복되고 새벽 5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좀 나아지더라고. 새벽 5시부터. 그러더니 또 아침에 한 새벽 5시에 잠깐 일어나서 좀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6시에 또 잤어요. 또 새벽에 1시간 있다. 그리고 또 계속 자다가 그러니까 이게 잠을 편하게 못 자는 것 같아요. 깊게 못 자요. 그렇죠. 깊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이 노로바이러스 제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아니랬잖아요. 진짜. 예전에 안 그랬죠. 그래갖고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 그래도 방송은 한다. 여러분 그렇죠.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 변함없이 오늘도 트위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큰 변동 없는 이상 밤 9시부터 겜덕비상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으니 꼭 참여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토요일 밤 9시 트위치, 유튜브, 겜덕비상 라이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이 있어서 못 보신다. 그러면 유튜브 멤버십 이거 해자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월 3,000원에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할 수 있다? 이건 너무 해자입니다. 이거 유튜브 멤버십 꼭 가입하셔서 저희 많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방송을 아제트 출국 문제로 유럽 여행 가는 문제로 목요일날 진행할 예정이에요.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아제트가 하자고 그래서 목요일날 진행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김가은님 말씀하셨네요. 하루에 100원. 그렇죠. 하루에 1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3,000원 해봐야 하루에 100원씩. 네. 싸다. 이거 유튜브 멤버십이 좀 활성화돼야 저희도 진짜 이거 게임 사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게임을 엄청 많이 사거든요. 특히 스팀덱 사면서 제가 원래는 PC로 게임을 안 해요. 아제트도 알다시피 특히 핸드폰으로도 게임을 안 해요. 제 성격상 이게 핸드폰이 일하는 도구, PC도 일하는 도구 그래가지고 콘솔로만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PC로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딴 게 아니라 모넌 때문에 그랬어요. 모넌 때문에 모넌 라이즈 때문에 모넌 라이즈가 너무 다른 거예요. 콘솔이랑. 그걸 느끼고 나서는 모넌 라이즈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넌 라이즈 할 때 막 UMPC 막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UMPC 하나 살까 그러고 막 알아보다가 스팀덱이 나오면서 갑자기 제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팀덱 샀는데 이제 또 딴 것도 해야 되니까 스팀덱에 그 다음에 그 노트북 2대를 또 샀어요. 노트북이 왜 2대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냥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2대를 또 샀어요. 그래서 회사에 딱 갖다 놓고
요새 그래서 게임 되게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틈틈이 게임하고. 그렇죠. 원래 회사는 게임하러 가는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진짜 많이 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너 진짜 아제트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제트는 이제 회사를 안 가니까 게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회사를 안 가니까 게임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힘듭니다. 빨리 취업을 하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아제트랑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몸이 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생활 패턴이 막 바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안 하게 돼. 패턴이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한 일주일 쉬는데 나 일주일 동안 게임 진짜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해요. 평상시보다 더 안 해. 근데 회사를 나오니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가면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에 가서 왔으니까. 근데 회사를 안 가면 다른 할 일들이 생겨요. 그렇지, 맞아. 이게 그런 게 있어. 알게 모르게 사실 은근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옆에서도 야, 너 일 안 하니까 한가하잖아. 이것 좀 해. 너 뭐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탁하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맞춰주다 보면은 사실 오히려 더 이제 게임하기가 힘들어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4일을 쉬었는데 화수목금을 쉬었거든요. 근데 화수목금 쉬는 동안 게임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화수목금 쉬었는데 안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회사를 풀로 나갔는데 월화수목금까지 다 나갔는데 게임 겁나 많이 했어요. 진짜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제트가 한 게임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라고 정해놓은 게임들을 제가 먼저 다 엔딩을 먼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요새 너무 게임에 빠져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 나가는 거야. 와, 이게 게임 하나 사는데 막 6, 7만 원 기본이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사실은 게임하는 게 그 새로 나온 게임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박감정이 좀 있어요. 왜냐면 리뷰를 해야 되니까 아제트랑도 얘기했는데 야, 이 게임 할까 저 게임 할까 막 이러다가 이 게임 요번에 나왔는데 그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는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사실은 사놓고 리뷰를 안 하는 게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산데 이 게임은 생각보다 좀 별로야. 근데 똑같이 별로라도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 별로는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딱히 얘기할 거리도 없는 별로인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게임들은 사놓고 그냥 리뷰 안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 하기는 하는데 리뷰를 안 하고 넘어가거나 조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리뷰 못하고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나오는 게임 웬만한 건 거의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제트는 저거 있잖아요. 슈킹 패스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하는데 저는 그렇죠. 맞아요. 네, 슈킹 패스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슈킹 패스 같은 거 하나 만드시죠? 아니요. 그런 거 그냥 구독만 해주세요. 구독만 해주시면 네. 진짜 우리 한 2, 3만 조회수 나오는데 왜 구독은 10,000명이 안 될까요? 10,000명만 돼도 좋겠다. 10,000명만 되면 전업 유튜버 가능합니다. 아니, 안 돼. 잠깐만. 10,000명이면 3,000원이잖아. 그러니까 3,000만 원이잖아. 10,000명이면 3,000만 원이야? 야, 매달 3,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니까. 야, 그러면은 전업할 수 있지. 매일 방송 가능합니다. 매일 방송. 야, 그러면 매일은 우리 정독비상 해야지. 정독비상. 그렇지. 그리고 3,000만 원이 구독료만 3,000만 원이니까. 슈퍼챗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은 그러면 우리 괜찮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와, 10,000명만 가입하면 진짜 좋겠다. 진짜. 와, 네. 3,000원씩 10,000명. 아니, 3,000원 얼마? 진짜 한 달에 3,000원이면 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그렇죠. 할만하죠. 3,000원인데 정말. 편당 1,000원도 안 나와, 우리. 일주일에 4회 방송하는데, 4회 아니, 4회, 5회 이렇게 하니까. 네. 게임가다님이 초록은빛님하고 새벽롤 며칠 했더니 아프기 직전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구독을 하세요, 구독을. 자, 그러시면 됩니다. 아직 겸손님, PC는 할인할 때를 노리고, 겜도피상은,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분이 안 보이시네요. 네, 이분 안 보이실 거예요.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요. 그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계속 보입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 정도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좀 더 심각해지면 영원히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네,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일단 당분간은 좀 안 보일 예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치 이야기는 정독비상, 저희 정독비상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제트 저기 유럽 가면 할까 지금 생각 중에도 있어요. 갔다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사실 정독비상을 하려면 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 네. 정독비상 이거 하면 진짜 잘 될 거야. 나 진짜 정독비상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전에 내가 생각한 거라고. 그렇지. 우리가 그거 한다는 거 얘기 듣고 지금 시작한 거 아니야 저거. 야 이거 했으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100만 넘어가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100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PSVR 2 2월 22일 날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어요. PSVR 저 되게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일단은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해상도는 2000바이 2040. 높아요. 해상도 엄청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VR 기기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낮은 편은 아니긴 해요. 엄청 높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VR 썼을 때 사실 VR 같은 경우에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해상도가 낮으면 오히려 멀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해상도가 높을수록 멀미가 좀 덜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모든 디스플레이는 해상도가 높으면 나쁠 게 없죠. 근데 이제 모니터라든지 TV하고 이런 거 다르게 VR은 말 그대로 눈앞에 있는 스크린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 해상도를 맞추기가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끔 일부 기기들은 뻥 해상도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정규 해상도만 나와준다고 하면 2000 곱하기 2040이면 아마 우리 일반적으로 실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제 VR1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쓸 수 없을 정도. 지금 그거 쓰면 진짜 너무 뭉개지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해상도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1080p 정도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2000바이 2040이면 나쁘지 않는데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율이 120프레임입니다. 그렇죠. 이건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상도를 더 높이지 않고 저 정도로 한 이유가 결국은 플스5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플스5의 성능을 생각을 하면 저 해상도에 주사율 120을 프레임을 맞추려고 하면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게 결국은 4K 해상도의 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K로 60프레임 정도를 돌릴 수 있는 게임이면 저 해상도로 해서 120프레임을 돌릴 수 있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프레임은 결국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주사율 120Hz라고 해도 모든 게임이 저걸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아요. 아마 60Hz짜리도 있고 60프레임짜리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120Hz까지 가능하다. 저 정도면은 괜찮죠.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다음 기능 중에 헤드셋 피드백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뒤쪽에 포스 피드백 같이 그러니까 우리 패드에 진동 오는 것처럼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간다거나 그러면 이게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햅틱 트리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게 헤드셋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고. 야, 저거 할 때 헤드샷 맞으면 머리가 핑 이렇게 맞는 느낌일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진동 오겠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내가 헤드샷 당했는데 내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적용형 트리거, 그러니까 트리거가 조이스틱 2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햅틱 트리거 같이 듀얼 센스에 있는 적응형 트리거라서 네네. 뭐 FPS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냥 좀 괜찮죠. 이게 이제 플스 5하고 엑시엑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듀얼 센스에 적응형 트리거 적용되는 게임들은 플스 5용으로 산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멀티 플랫폼으로 나오는 게임들 중에서 그 정도로 듀얼 센스의 기능을 쓰는 게임이냐 아니냐가 좀 이제 약간 취향에 좀 갈리는 편인데 근데 저게 여기도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SVR2 같은 경우에는 PSVR1 같은 경우 옛날 플스4 때의 VR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가 별도로 있었죠. 무브봉. 네, 그러니까 무브봉을 별도로 팔았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었는데 이번 PSVR2 같은 경우에는 기본 컨트롤러가 양쪽에 잡고 있는 기본 컨트롤러가 기본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는, 그러니까 형태 자체는 많이 보는 겁니다. 퀘스트라든지 맞아요. 최근에 나오는 VR들은 대부분 저런 방식의 컨트롤러를 쓰죠. 이게 위치 감지라든지 뭐 회전 감지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쓰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응형 트리거와 핑거 터치 감지.
그렇죠. 손가락 쪽에서 터치 감지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 트래킹. 아이 트래킹 뭐냐면 눈동자를 인식해가지고 눈깔을 돌리기만 해도 고개를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눈깔만 돌리기를 해도 반응을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아이 트래킹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긴 있는데 가격대가 되게 비싸요. 그런데 그렇죠. 뭐 이걸 넣었다니까 한번 기대해 볼만 하죠. 네, 아이 트래킹이 이게 고개를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눈깔만 이렇게 돌리면 네, 자동으로 이제 트래킹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 얘기를 해야죠. 일단은 유선만 연결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사실 뭐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기기들이 무선 연결을 기본으로 하는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퀘스트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피코님 샀던 거 피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무선 연결을 최근에 많이 하는 추세고 무선의 그 자유로움이 아무래도 좋긴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뭐 특히 이제 VR 같은 경우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이 되게 길면은 뭐 그리고 어차피 선 하나니까 VR 1 때는 선 진짜 치렁치렁해서 네. 그리고 엄청 무거웠잖아요. 선 자체가 무거웠었어요. 근데 이번 VR 2 같은 경우에는 선 자체가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USB-C 같은 그런 케이블 긴 거 하나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VR 기기들은 쓰다 보면 이렇게 몹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내가 그 선이 안 보이니까 움직이다가 그 선이 꼬이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렇죠. 선을 밟고 넘어진다든지 선이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특히 격하게 움직이는 게임일수록 비트 세이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무선으로 할 때하고 그 선이 유선으로 있을 때하고 은근히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쉽죠. 무선이 아예 없다는 건. 그렇죠. 무선이 안 된다는 거는 약간의 그래도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그렇죠? 없습니다. 내장 스피커가.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내장 스피커가 맞아요. 없다는 얘기는 이어폰을 끼든 아니면 헤드셋을 껴야 되는데 문제는 블루투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헤드폰을 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VR 할 때는 이어폰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무조건 헤드폰을 껴야 되는데 그러면 더 구입 비용이 들어가죠. 저처럼 뭐 저기 뭐 PS 지원하는 그 전용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 뭐 저거는 30만 원이고 뭐 기존 펄스는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걸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다. 이게 VR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VR 기기에 스피커가 꼭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VR 자체에서 스피커가 있으면은 그 공간감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있는 게 좋은데 아마도 이제 그 VR 자체 이제 이어폰 연결할 수 있도록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쓰게 될 걸로 보이는데 별도로 항상 할 때마다 이어폰 껴야 되는 건 약간은 좀 불편하긴 하죠. 스피커가 그렇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거든요. 그리고 스피커가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VR을 쓰면 내가 이 현실 세계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현실 세계에 아웃이 돼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누가 만약에 아빠로 불렀는데 VR 쓰고 있으면 못 들어. 이거 헤드폰 끼고 있으면 못 들어. 스피커가 있어야지 그 외부 소리를 듣는다고.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게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네. 정말. 오히려 이게 어른들 할 때는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 애들 하면 진짜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애들한테 VR 시켜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진짜 제어가 안 됩니다. 네. 근데 가뜩이나 안 되는데 저것까지 돼버리면 더 사실 좀 문제긴 하죠. 그래서 저 어떻게 하려나 약간 좀 걱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오한. VR 1 게임을 지원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신규 타이틀만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VR2 지원하는 게임만. 근데 지금 나온 것들은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 이거랑 그 다음에 빌리지 뭐죠? 뭐 빌리지인데? 바이오 하자드 세븐 빌리지. 그 두 개만 있어요. 네, 그 두 개만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사실. 그러니까 썸머레스는 어떻게 할 거냐. VR 이거 사실 VR2용으로 다시 팔아먹을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이제 플스 VR 그러니까 원을 이제 플스4에서 쓰시다가 이제 이 플스5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져와서 쓰려고 하면 어댑터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여러모로 불편한 게 뭐냐면 패드도 플스4 패드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플스4 게임을 할 때 플스5 패드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VR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플스4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불빛 나는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듀얼 쇼크에 그 불빛 나는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인식하는 게 있다 보니까 듀얼 센스에는 그게 없어서 듀얼 센스 패드는 아예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플스4 패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플스5를 계속 쓰면은 플스5 패드만 쓰지 누가 그걸 플스4 패드를 따로 또 준비해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VR 게임 하려고 하면 플스5에서 플스4 VR 게임을 하려고 하면 다시 플스4 패드들 가져와가지고 충전시켜가지고 막 엄청 번거롭거든요. 선도 연결해야 되지. 그렇지. 선 연결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근데 지금 플스4용 VR 게임들을 지금 여기에 쓸 수 없다라는 거, 하위 호환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야, 그러면 플스4 VR 게임 할 때는 플스4 연결하고 플스5 VR 게임 할 때는 플스5 VR 연결하고 머리 아프다 진짜. 썸머레스는 어떻게 할 거냐고. 썸머레스 이거 진짜로 그치. 농담이 아니라 썸머레스는 VR2용으로 또 리메이크 해갖고 발매할 것 같아. 하겠지 당연히.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 하이호환을 안 해주면 VR 완용으로 나왔던 그 많은 것들 게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그 많은 명작들.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C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VR을 가장 많이 쓰는 게 PC VR이거든요. 이게 PC VR을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제일 좋은 용도는 영화였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도 사실은 PC VR 하고 영화 하나 크게 틀어놓고 그다음에 헤드폰 끼고 누워서 그냥 그 뒤에 젖혀놓고 의자 젖혀놓고 그냥 가만히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편해. 편하고 화면이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일단 눈앞에 있는 건 좀 크게 나오니까 그걸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PC VR이 안 된다. 그럼 활용성이 엄청 떨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플스 VR2 가격을 생각을 하면 이 가격이 80만 원 정도거든요. 네, 79만 8천 원. 네, 원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플스 VR2를 구입할 만한 그 사람이면 다른 VR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으로 갖고 있겠지.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중 부담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왕이면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어차피 지금 유선 연결이니까 그러면 PC 연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참 좋을 텐데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뭐가 어렵다고. PC VR 게임들 진짜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 타이틀도 부족하지. 호환성도 문제지. 하이 호환도 안 되지. PC랑은 연결도 못해. 그럼 뭐에 쓰라고. 그냥 플스용 게임 VR2 나온 거만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플스 VR2용 게임을 많이 내줘야지. 그렇지. 할 만한 걸 많이 내줘야지. 많이 나올지도 좀 의문이라. 근데 런칭 타이틀이라는 게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 요거야. 사실 PSVR 1 때 우리 제일 많이 했던 건 아스트로봇하고 그 플레이룸 VR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플레이룸 VR이 최고의 게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만큼 난 썸머레슨 많이 했어. 썸머레슨은 나 혼자 있으니까 우리 애들 시간 감안하면 VR 그 플레이룸 VR이 거의 최고입니다. 거의 100시간 이상인 것 같아 애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거를 과연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저는 예약 구매했죠. 아제트도 예약 구매했죠. 네, 저도 했죠. 네. 그래서 아마 나오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 한번 할 건데 이거는 근데 PC 연결 불가능한 게 난 제일 커요. PC 연결을 왜 불가능해? 나는 그냥 타이틀만 좀 많이 나와줘. 어차피 사실은 근데 딱 잘라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우민이나 저나 PC용 VR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안 돼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뭐 이왕이면 좀 돼주면 좋지. 그치. 사실.
그렇습니다. 기능들이 많잖아. 정령 트리거도 되지, 그치. 핑거터치 감지도 되지, 헤드셋에 포스 피드백 지원하지. 되는 게 의외로 많죠. 아이 트래킹도 지원하고. 그런데 좀 아쉽다. 네. 그렇게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